투표 당시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도 밤에 개헌이 통과되었는데요. 당시 그 부산에 있었던 임시국회의사당에는 군인과 경찰이 포위를 한 굉장히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 개헌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뭐랄까 압력에 뭐 어쩔 수 없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저렇게 막 제가 모셨던 그 힘쓰는 형님들 같은 분들이 막 쫙 깔려 있었나요? 투표장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 보장이 전혀 되지 않는 기립으로 표결을 하게 됩니다. 와. 진짜 다 일어나 계시네요. 저기 그러게요. 한 분 좀 앉으시는데 나중엔 일어나셨겠죠? 지금 저 뒷모습 보이시는 분이 지키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저 상황을 이해하려면은요. 네.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시수도 부산에서 여러 가지 관제 데모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거리로 정부하고 결탁된 많은 데모들이 나와서 국회의 해산을 요구하고 국회의원들의 소환을 요구하는 그 데모를 벌이는데 민중자결단, 그다음에 딱벌대, 그다음에 백골단, 예, 뭐 이런 식의 좀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지고 시위대들이 나와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뭐 전시 중이긴 했지만 임시수도 부산 근처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제 군을 동원해서 이 부산 일대를 완전히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계엄하에서 헌병대를 이용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 버스를 통째로 연행해가지고 그 버스 안에 있던 수십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또 일부를 구속하는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계속 가하고 있었고 결국에는 그 압박의 마지막 이제 끝판왕이 1952년 7월 4일 날 이 국회에서 이제 표결하는 과정에서 국회 주변을 이제 헌병들이 둘러싸고 공개적 투표를 이제 하게 함으로써 이제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이승만과의 어떤 관계에서 더 어쨌든 비판적이거나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판을 깔아놓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끌고 억지로 끌고 뭐 체포하는 일이 그건 말이 되나요? 이때 내건 명목이 공비가 출연했다. 예, 그러니까 또 반공 이슈를 이제 내걸었던 겁니다. 전부 간첩 현행범으로 모은 거죠.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국회의원들을 개헌에 간첩 현행범으로 모은 그렇죠. 건가요? 예. 한 40여 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한 10여 명, 10명 정도를 국제공산당과 결탁해서 자금을 받고 내통했다. 뭐 이런 혐의로 이제 구속을 시켜버린 겁니다. 나를 뽑지 않으면 마치 빨갱이가 돼버리는 그런 프레임을 짜버렸네요. 아니 근데 국회의원 버스 째로 끌고 가는 거는 내가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권력 정말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 당시 한국군 수뇌부 입장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군 동원을 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또 전쟁 중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승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 하에서 자신의 최측근인 원용덕 헌병사령관이 있는 헌병대를 동원해서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52년 5월에 국회의원들을 연행하고 구속하는 부산 정치 파동이 있었고 두 달 뒤에 이제 막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기립 투표로 이 개헌안을 통과시킨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이 개헌안을 발췌 개헌안이라 그래요. 발췌. 무슨 의미인 거예요? 그 한자 뜻을 보면 뽑을 빨, 네. 그다음에 최가 모을 최입니다. 네. 텍스트에서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텍스트를 만드는 거죠. 그럼 당시 개헌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직선제 개헌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사실 국회의원들은 내각 책임제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내각 책임제를 달성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 헌법 개정안에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내놨던 직선제 개헌안은 이미 투표에서 한번 부결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을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해서 결국에는 이제 국회와 타협을 이뤄내는데 두 개의 개헌안의 내용을 일정하게 섞어가지고 일부를 이렇게 따서 새로운 제3의 개헌안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발췌 개헌안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원했던 직선제가 들어가게 되고요. 국회가 원했던 것들은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격가지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한마디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러한 모양새로 자신이 원했던 직선제를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의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제적이 166명이었고 그중에 163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은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합니다. 거의 뭐 전원 찬성한 거랑 마찬가지네요. 이런 수치 잘 안 나오잖아요. 사실.